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멤버 서비스랑 멤버 DAO 만들었던 것과 유사하게 아티클 쪽도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들여봤어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 설명을 들었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일단은 정상적으로 다 구조 변경하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필요 없는 건 좀 끄고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아티클 컨트롤러 이 녀석 가지고 보겠습니다. 하나씩 또 넘길 건데, 아티클스는 바로 DAO 쪽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라스트 아이디 같은 경우도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딱히 없어요. 컨트롤러에서 이제 진짜로 제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랑 DAO 먼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서비스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 이름을 아티클 서비스로 변경, 멤버 DAO 복사 붙여넣기, 이름을 아티클 DAO로 변경,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멤버 DAO 아니고 여기서는 아티클 DAO한테 말을 걸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얘네들은 필요가 없으니 제거. 아티클 DAO 쪽도 마찬가지, 멤버스가 아니라 아티클스, 그리고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아티클스를 연결하는 과정, 임포트,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 제거. 임포트 정리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아티클 서비스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티클 서비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 주고요. 얘네들은 제거를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DAO 쪽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죠. 만들어 놨군요, 우리가. 그러면은 서비스 객체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좀 볼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두 라이트 볼 건데, 이 녀석 라스트 아이디 증가, 객체 조립, 아티클스의 추가, 아까랑 똑같죠? 얘는 우리가 멤버 컨트롤러, 멤버 서비스, 멤버 DAO에서 진행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아티클 서비스한테, 이 녀석한테 write articl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여기다가 일단 잠깐 붙여넣기를 해 놓고요. 여기에는 이제 인자가 필요하겠죠? 사용자가 입력했던 타이틀 그리고 바디, 이 두 가지의 정보를 넘겨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추가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는 결국 아티클 DAO에게 명령을 해야 되니까 write article,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건데, 임포트를 안 해서 지금 뭐라고 했던 거죠?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멤버 DAO 쪽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냥 객체를 바로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과 바디는 들어있고, 로그인드 멤버가 가진 get ID, 이것도 넘겨줬어야 되겠군요. 이 컨트롤러 쪽에서는 로그인드 멤버의 접근이 가능하니까 여기다가 로그인드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ID 가져와서 인자로 넘겨주는 거. 그러면 당연히 파라미터 하나 추가해줘야 되고, 이 녀석도 여기다가 인자로 추가로 세팅을 해주고요. DAO도 파라미터 추가, 그리고 이 녀석을 여기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게시물을 작성할 때 아티클스가 DAO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들어온 다음에 아티클스에 저장하는 것까지 처리가 됐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라스트 아이디, 얘는 이제 글을 작성한 뒤에 사용자한테 몇 번 글이 쓰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어요. 자, 단순하게 write 아티클이 진행이 됐을 때 리턴 값을 남기게끔 해서 아티클 DAO 쪽에서 이 라스트 아이디의 값을 리턴 시켜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get last id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얘도 article DAO한테 get last id 얘를 호출해서 결과를 남겨줘 라고 할 거고, 여기서 리턴하는 값은 last id를 해줄 겁니다. 왜냐면 이 변수 또한 DAO 쪽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니까 여기서 확인을 하고 가져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컨트롤러에서 write article을 진행을 했을 때 우리는 게시글의 번호가 이미 증가가 됐어요. 게시글이 작성해서 articles에 add 되기 전에 증가를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불러냈으니 get last id를 불러냈으니 그때 증가되어 있는 last id를 가져오면 우리가 작성한 글 번호를 가져올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 아이디를 활용해 주겠다. 그럼 몇 번 게시물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write article에서 한 번에 해결을 하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 녀석이 리턴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여기도 int를 리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리턴의 결과를 last id를 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과 방금 전에 제가 처음에 했던 방식 둘 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를 좀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우리가 결국 서비스랑 DAO를 나누고 있는 이 작업, 컨트롤러부터 해서 서비스, DAO 이런 거를 구조를 나누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역할 분리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돌아가는 기능들을 따져봤을 때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유지보수가 상당히 편해집니다. 근데 유지보수가 왜 편해지냐? 자, 예를 들어서 아니다, 그냥 지금 현재 우리 상황으로 보죠. 입력받고 출력하는 기능이 이제 컨트롤러에 해당을 할 거고, 서비스는 서비스 로직이라고 했고요. DAO는 데이터 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놨을 때 구동을 하다가 만약에 데이터 처리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는 DAO를 찾아가면 됩니다. 에러가 난 상황을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을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무조건 DAO가 잘못됐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높은 확률로 이쪽일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는 좀 더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A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 놨을 때 이 A라는 기능이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 DAO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 얘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 기능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녀석만 찾아가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보시면은 원래 컨트롤러는 기능을 그냥 통으로 들고 있었죠. 그럼 만약에 쇼 리스트를 진행하는 곳에서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부에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다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라이트 아티클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메서드로 다 분리를 시켜서 서로 다른 클래스, 이 서비스랑 DAO라는 클래스들한테 메서드로 호출하는 형태로 만들어 놨다면 글 쓸 때 문제가 발생을 했다, 글 쓰는 기능이 문제였다, 그럼 우린 이 메서드만 쳐다보면 돼요. 나머지 입력 출력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예시가 적절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확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점점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더 눈에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편해진다 라고 하는 장점. 그리고 세 번째, 재사용성이 상당히 증가해요. 왜냐? 클래스의 메서드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멤버 컨트롤러에서 봤을 때 우리는 조인 멤버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가입을 만들었죠. 그걸 사용해서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재사용이에요. 왜냐면 얘가 실질적으로 조인 멤버가 했어야 되는 로직은 이런 건데, 이거를 멤버 조인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두 조인 메서드 안쪽에서도 하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안쪽에서도 했어요. 유사하게. 근데 지금은 메서드로 조인 멤버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빼놨기 때문에 이 녀석 하나를 사용해서 재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사실 개발 단계에서도 편해집니다. 왜냐면 MVC라고 하는 틀 안에서 구조만 맞추면 우리는 기능들을 그냥 그 틀에 맞게끔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다 수료하시고 나서 뭐 취업을 한다거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거나 했을 때 이미 기본적인 구조는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구조 안에다가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한 기능 개발을 하고 그걸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개발 단계에서도 편해집니다. 이게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가 개발을 하는 그 시점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지고요. 아주 효율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와닿는 장점들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얘는 돌려놓도록 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쇼 리스트 보겠습니다. 쇼 리스트. 자, 아티클스의 사이즈를 보고 있어요. 아티클스의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아티클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요? 그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티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우리가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아티클스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컨트롤러가 그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아티클스에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맞아요. 네. 순차적으로 필요한 걸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남겨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자리에 남겨야 되는 거.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이 자리에 남겨야 되는 건 아티클스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걸 저기 컨트롤러까지 끌고 들어와서 저 조건문 안쪽에 남겨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아티클 서비스 얘한테 get articles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가져오는 걸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DAO한테 get articles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이 녀석을 만들면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articles를 리턴을 해라. 그럼 결국 컨트롤러 이 자리에는 articles를 남겨줄 거니까 그 녀석의 사이즈가 0과 같을 때 게시글이 없다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articles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활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써주고 났더니 사실 얘가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articles를 직접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프린트 articles라는 녀석한테 백업하기 이전에 비어 있다면 굳이 백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articles가 비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검증을 하기 전에 만약에 백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작업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니 얘를 위에다 놨던 건데, 지금 이렇게 코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얘는 이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프린트 아티클스라고 하는 녀석 변수 만들어다가 일단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왔는데 만약에
이 articles, 여기서 가져와지는 get articles로 가져와지는 이 녀석이 비어 있었다 라면 null이에요. 이 녀석을 리턴을 시켰는데 이 자리에 남겼는데 결과를 이 articles가 만약에 비어 있었대요. 아무것도 게시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대요. 그럼 얘는 null인가요? 이건 null이 아니죠. 왜냐면 article DAO에서 넘겨주는 이 articles는 결국 컨테이너에 들어있던 얘예요. 근데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은 스태틱이잖아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얘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리스트가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남겼을 때 얘는 null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얘가 null이 가능했다면 이 조건을 따져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null인 녀석한테 siz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 상황에는 null pointer exception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null인 경우는 없을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이 없습니다. 따져보고 검색어를 이제 잘라내네요. 이거는 여기서 그냥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만큼을 옮길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아티클스에 접근을 또 하기도 해야 되고 따져볼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일단 잘라내기를 해보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니다, 애초에 이만큼의 기능을 애초에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되겠군요. 얘를 가져올 때 만약에 검색어가 있었다면 검색어에 맞는 리스트를 불러오게 하고, 만약에 검색어가 없었다면 없는 리스트를 불러오게 하고, 그러려면 서치 키워드를 인자로 줘야 될 것 같으니 이 녀석을 좀 먼저 해야겠네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인자로 넘겨주는 행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로직을 잘라서 이 아티클스에 파라미터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넘겨주고 얘를 이쪽에서 이걸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군요. 자, 여기서 이제 서치 키워드 받아온 게 이 녀석이 길이가 0보다 크다면 그럼 검색어가 있는 경우겠죠? 그때는 이런 거 사실 출력이 여기로 들어와 있는 건 썩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더 볼게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검색어가 있는 경우에는 print articles 이런 녀석이 하나가 새로 필요했던 거니까 변수를 만들어 주자. 그리고 여기 articles는 여기 들어있는 articles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고, 비어있는 객체 만들어서 처리하고 add까지 하고, 그럼 여기서 얘는 add를 하고 내려왔다. print articles의 사이즈를 봐서 0이면 검색 결과 없다 보여주고, 메서드를 종료를 할 건데 얘는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print articles를 조건이 끝나고 나면은 리턴할 수 있게끔, 검색 결과가 없어도 검색 결과가 없을 때에는 그냥 이 출력 한 줄 추가, 검색 결과가 있을 때에는 그냥 리턴. 어차피 우리가 가져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이 녀석이니까 그게 아닐 때에는 그냥 articles를 리턴.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주고요.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 자리에 남을 거고, 이거 가지고 사이즈 0일 때 게시글이 없다. 근데 이러면 조금 애매하군요. 얘가 빠져야겠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넣으면은 깔끔하게 진행을 못할 것 같군요. 그리고 나서 게시글이 없습니다 판단해주고, 이걸 뚫고 내려왔다면 게시물이 실제로 있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출력으로 보여준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가줘야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can writer name, 이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바뀌어줘야겠죠. 얘는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하려고 했던 거는 멤버스의 접근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가 여기에 접근하고 싶은 거죠. 멤버스. 이걸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자, 얘가 여기로 요청을 보내고 얘가 여기로 요청을 보내서 얘가 여기로 가면 어때요? 뭐 가능은 하죠. 당연히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없는데 이건 어떨까요? 얘가 일로 가서 이렇게 가서 멤버스에 접근하는 거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이거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서 보여드리죠. 지금 이 상황 이렇게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누가 더 맞아 보여요? 빨간색이 조금 더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상관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우리가 어떤 DAO든지 간에 사실 접근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처럼 가능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아티클 DAO라는 녀석이 멤버라는 데이터에도 접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합니다. 독단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일단 가능한 얘기긴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빨간색 루트로 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코스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 멤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결합도를 올려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도 당연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멤버 서비스한테 이러한 메서드를 호출해줘 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멤버 DAO한테 이런 걸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할 거고요. 얘를 없으니까 또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아이고, 우리가 만들어 놨던 기존의 이 기능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컨테이너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멤버스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럼 리턴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리턴을 해줄 거니까 처리가 가능하다. 리스트 쪽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얘가 멤버 서비스에 접근, DAO에 접근, 멤버스에 접근, 데이터 가져와서 돌려주는 형태. 결합도가 올라간 형태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저는 멤버 서비스 객체를 아티클 컨트롤러 안쪽에서도 만든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읊어드렸던 것처럼 앱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런을 실행할 때 우리는 런 안쪽에서 멤버 컨트롤러 객체 만들고요.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 녀석을 만들면 멤버 서비스가 따라오는 거죠. 생성자로 만드니까. 그리고 얘가 멤버 DAO를 또 만들어내죠. 얘도 아티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아티클 DAO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누가? 멤버 서비스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멤버 서비스랑 얘랑 이 멤버 서비스는 같은 애예요? 아니죠. 같은 애일 수가 없죠. 얘 멤버 서비스 이 녀석은 뭐 스태틱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공유 자원도 없어요. 다른 애예요 서로.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멤버 DAO를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초기화되는 이 녀석들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멤버스는 어차피 컨테이너에 있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안 달라져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달라지겠죠.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얘는 스태틱 변수가 아니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 라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애를 여기서 만들어진 이 멤버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저 라스트 아이디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걸 실제로 가져다가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상황 말고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 배우시게 될 스프링 부트 같은 거 사용을 하는 시점이 되면 이거랑은 또 다르게 컨트롤러 서비스 DAO를 구축을 해요. 그때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느낌이 아니라 애초에 진짜 컨트롤러 역할밖에 못하게끔 못 박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이름을 컨트롤러로 안 짓고 뭐 아티클 서비스라고 지어놔도요. 우리가 얘는 컨트롤러로 쓸 거야 라고 명령을 해버리면 얘는 그냥 무조건 컨트롤러예요. 지금은 똑같은 클래스인데 이름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놓은 거라면 나중에는 그 아예 고정시킬 수 있다, 기능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사용하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적용이 될 텐데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주의를 하면 괜찮다.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 물론 이것마저도 찝찝함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시간이 되면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리스트 쪽은 이렇게 마무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넘어가서 자, 여기도 아티클 서비스한테 넘겨야겠죠.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게 아니니까 잘 바꾸고 있죠. 혹시 빠뜨린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 자, 이 녀석의 원형을 찾아가서 이만큼 잘라내기 한 뒤에 여기다가 아티클 DA1한테 get 아티클 by id 다시 넘겨주고요. 없으니까 얘도 만들어주고 이 안쪽에다가 이거 넣어주고요.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get writer name 이건 만들어놨죠? 멤버 서비스한테 부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검증 이것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건드려 버리면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건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좀 형태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아티클 서비스한테 이런 걸 호출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럼 이거 만들어주고 근데 여기서 인자를 넘겨줄 필요가 있겠네요. 안 그러면 DAO 쪽에서 또 찾아야 되니까 이 하나를 넘겨줍시다. 이 녀석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found article이 가지고 있는 increase view CNT 이런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가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했고 보여주는 거니까 됐고 모디파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get article by id 이거는 만들어놨죠? 아티클 서비스한테 해달라고 부탁하면 될 거고요. 권한 체크하는 거는 여기서 그냥 처리해도 되겠네요. 입력 받았고 이거 데이터를 수정하는 역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티클 서비스한테 우리가 업데이트 아티클 게시물을 수정해 줘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아티클 DAO한테 업데이트 아티클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인자가 필요했겠군요. 인자를 좀 넘겨줘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모디파이로 쓰고 있으니까 모디파이라고 이름도 바꿔줄게요. 자, 타이틀과 바디 넘길 건데 얘네 둘만 넘겨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파운드 아티클을 같이 넘겨줘야 돼요. 찾아낸 거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얘가 갖고 있는 값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걸 처리할 수 없을 거니까 이름을 바꿔버려가지고 다시 씁시다. 없으니까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얘를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출력이니까 그냥 보여주면 끝나고 딜리트 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티클 서비스 점, 그 다음에 이것도 리무브는 지우는 건데 데이터를 직접 지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티클 서비스한테 딜리트 아티클. 이때 우리가 지우는 값을 인자로 found 아티클을 넘겨주고 있으니까 얘를 넘겨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DAO한테 딜리트 아티클을 해달라. 없으니까 만들어주도록 하고,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이거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make test data,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write article을 실행해주면 될 텐데 왜 없니? 이름이 이게 아니었나? 아티클 서비스한테 얘를 할 건데 인자로 넣어주는 값이 id랑 타이틀 바디. 그러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만큼. 그리고 조회수 같은 경우는 저거를 그냥 활용하려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 방법이 낫겠군요. 제가 저번에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적용시키지 않았던 생성자를 하나 똑같은 걸 만들어다가 여기는 하나를 받지 않고 디스로 넘겨버리는 거.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어차피 참 인자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 넘겨줘야겠네요. 이름을 우리가 컬럼 이름을 뷰CNT 쓰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호출하는 위쪽 자리에서도 여기다가는 0을 세팅해서, 그러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넘겨주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얘도 끝났고, 이 녀석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 아티클스나 멤버스를 건드리는 작업이 아니죠. 그러면 굳이 DAO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지만 컨트롤러에 있을 만한 기능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서비스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필요한 시점에다가 호출해주면 되겠죠? 요런 데다가 아티클 서비스한테 이런 거 해줘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고. 이러면은 이제 구조 변경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DAO 쪽에다가 기능 다 옮겼고, 그리고 서비스 쪽도 필요한 것들 다 구축했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로그인을 해야지 뭘 할 수 있는데 리스트부터 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지는 거 문제 없고요. 2번 글 같은 거 잘 봐지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한 뒤에 글쓰기 같은 거 해봤을 때 글 잘 써지고 확인도 잘 문제없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모디파이 2번 글 같은 거 바꿔보겠다. 잘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딜리트 1번 글 같은 거 지워보겠다. 잘 되고요. 만약에 권한이 없는 거
선분글 이런 거는 처리가 안 되고요. 문제가 별로 없겠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테스트를 다 해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 DAO 구조는 다 갖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완벽한 MVC 패턴은 아니고 현재 우리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약간 MVC를 흉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얼추 흉내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다 수정하고 나서 보면 실질적으로 컨트롤러에 있는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건 입력, 출력, 서비스한테 말 거는 거 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는 뭐 입력도 아니고 출력도 아니긴 하지만 굳이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서비스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진짜 디테일하게 따지고 보면 컨트롤러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간단한 거는 그냥 하기도 합니다. 그냥 둔 거고 서비스한테 말 걸고 검증하고 출력하고 또 서비스한테 말 걸고 서비스한테 말 걸고 검증하고 출력 말 걸고 출력 그 다음에 말 걸고 출력. 실제로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입력 출력 말고는 서비스한테 말 거는 거 말고는 없다. 그리고 서비스는 뭔가 기능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있다면 여기서 처리를 할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 관련 처리가 필요하다면 DAO한테 말을 걸 것이다. DAO는 실질적인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리스트 검색 기능 테스트를 안 해봤군요. 이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잘 나오네요. 문제 없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 관련된 기능은 마무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주에 수업 시작할 때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쯤은 아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